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애플의 럭셔리 헤드폰이 출시되었습니다. 채널 초기부터 간간히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지난 3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보다 품격 높은 디자인, 높은 가격, 그리고 출시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이 럭셔리 헤드폰 시장에 가장 먼저 출전시킨 최신의 전략무기, 바로 에어팟 맥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새로운 럭셔리 오버이어 헤드폰 셋의 이름은 에어팟 맥스로 이전에 알려졌던 에어팟 스튜디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애플에는 크게 두 가지 음향기기 라인업이 있습니다. 애플 자사의 에어팟 시리즈와 바로 비츠 라인업입니다. 새로운 럭셔리 헤드폰이 애플의 라인업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에어팟 네이밍을 갖게 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스튜디오는 비츠 라인업에서 플래그십 모델로 두 가지 네이밍을 섞은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에어팟 스튜디오는 지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선 이어폰 모델이 에어팟 2세대, 에어팟 프로로 출시되었던 만큼 무선 헤드폰 모델도 프로라는 네이밍을 먼저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맥스라는 호칭을 부여하면서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던져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맥스는 2년 전에 아이폰 XS 출시와 함께 더 커진 스크린 사이즈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네이밍이 되었었는데, 아이폰 11이 프로 라인업으로 나뉘어지면서 프로 맥스까지 출시가 되었었고, 올해 출시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프로와 맥스라는 수식어는 애플이 지향하는 플래그십 네이밍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팟 맥스가 어떻게 출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하이파이 오디오와 에어팟의 놀라운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는 하이 피델리티의 약자로 하이파이라는 마크를 부여합니다. 아주 쉽게는 정통 음악 감상만을 위해서 최적화시킨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14년 만에 애플이 하이파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애플이 하이파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음향 기기는 2006년 출시했던 아이팟 하이파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음향 쪽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스티브가 2006년 아이팟 하이파이 스피커를 설명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느껴지는데요. 당시에도 애플 아이팟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가격 대비 좋은 디자인과 뛰어난 음향으로 인기를 끌었었고, 당시 뉴욕의 부티크 호텔에 가면 아이팟 하이파이 스피커가 협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4년 전 당시 1,000달러대 음향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출시한 아이팟 하이파이는 당시로서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349달러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책으로 출시되어서 결국 판매 부진으로 출시 후 불과 1년 만인 2007년 단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마크를 가지고 있는 헤드폰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음향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음향을 들려주는 하이파이 헤드폰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선 음향기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14년 만에 자신있게 하이파이와 에어팟의 놀라운 조화라고 설명하는 점이 성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이에 맞게 하이파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적응형 이퀄라이저, 공간 음향 기술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과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서 과연 미화 549달러, 한화 71만 9천원의 가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정사각형의 박스로 예상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M1 맥미니 박스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원터치 비닐을 벗겨내고 둘러보니 실버 색상의 박스는 애플 로고도 실버 컬러입니다. 뒷면에는 스마트 케이스 프린팅과 함께 동봉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단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과 최신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애플의 럭셔리 헤드폰 는 베트남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어팟 맥스 1차 물량은 중국의 럭스쉐어와 고어텍에서 생산을 했는데, 애플의 탈중국화로 에어팟 홈팟은 이미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3월달에 받으실 수 있는 2차 물량부터는 메이드 인 비에트남이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에어팟 맥스가 600달러에 가까운 초고가 헤드폰으로 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없어서 3월 12일에서 26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폭발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1차 물량 자체가 물량이 상당히 적었고, 이렇게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공장 이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치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구매한 것처럼 보이는 군중 심리가 작동되어서 에어팟 맥스는 일단 사고 보자는 마음에 에어팟 초기보다 더 큰 대박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색깔이 왜 이래 하고 놀라게 되는데, 사실은 스마트 케이스가 종이에 감싸져 있습니다. 겉 종이를 벗겨내고 보면 마치 안대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약간은 헐렁
헐렁거리는 스마트 케이스 커버가 조금은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짜증을 유발하는 게 에어팟 프로 이어팁이 냄새 때문에 첫 개봉 때에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600 헤드폰 언박싱의 화학약품 냄새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차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케이스의 커버 닫는 방법에는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케이스에 에어팟 맥스가 들어있는 모습은 마치 미니백 같은 모습으로 귀여워 보이지만 아이패드 스마트 케이스와 같은 재질로 한눈에 봐도 추가로 케이스가 서드파티에서 곧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라이트닝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곡선과 색상,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바디는 역시 애플다운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빈 상자는 사람 머리 모양을 본을 떠놓은 것 같아서 귀여워 보이고 그 안에는 간단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에어팟 맥스를 케이스에서 꺼내보면 정말 한눈에 봐도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알루미늄 유니바디 타입의 이어컵에 매트 실버 컬러가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어컵 안쪽에 보호 종이를 벗겨내면 직물 소재의 이어 쿠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냄새의 원흉이 이 이어 쿠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 쿠션은 애플에서 가장 효과적인 차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음향학적 공법으로 설계된 메모리 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 메모리 폼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쿠션은 자석식으로 탈착이 가능해서 세탁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고 청소하기에도 편리해 보여서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디자인은 레트로적인 감성과 함께 고급 소재들을 사용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기성을 높여주는 메쉬 소재의 헤어밴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사용자의 머리 모양에 따라서 최상의 착용감을 전해주기 위해 적용된 텔레스코핑 암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써보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상단의 노이즈 캔슬링 버튼과 볼륨 조정 및 재생 버튼의 미니멀한 디자인 역시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한눈에 느껴지는데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보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조금은 기계적인 사과 모습은 고급스러운 애플 이미지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 케이스에 보관한 모습은 약간은 여성스러워 보이지만 우리 에어팟 맥스는 스마트 케이스에 보관 시에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어팟 맥스는 에어팟 이름을 가진 음향 기기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5가지 색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스카이 블루, 그린, 핑크인데요. 지난 여름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와 동일한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선호하지만 실버 컬러도 매우 잘 나왔고 핑크 색상의 경우에는 애플의 핑크 색상을 가진 모든 기기들 중에서 에어팟 맥스에 적용된 핑크가 가장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핑크색 매니아분들 중에서는 득템하시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에어팟 맥스의 실측 무게는 대략 378g 정도가 됩니다. 헤드폰 치고는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처음 써보면 묵직하지만 머리에 착 달라붙는 맛이 있고 귀를 완전히 덮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착용해도 직물 소재 때문인지 땀이 차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이즈 조절을 하기 위해서 텔레스코핑 암을 빼는 데는 조금 세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헤드 스프링은 조금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잠시 걸치는 경우에는 경동맥이 살짝 눌려서 초킹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목에 걸칠 때는 텔레스코핑 암을 최대로 빼고 목에 걸치면 불편하지 않고 헤드폰이 락이 되어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적인 묵직함은 오래 쓰면 은근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착용샷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트로적인 감성과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튀어 보일 수 있는 메탈릭 소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강한 매트 색상 때문에 튀지 않으면서 심플한 멋이 있는 시오리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에어팟 맥스의 음질은 무엇보다 깨끗한 해상력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필터가 들어간 듯한 한 끗 모자라는 음질이 아쉬웠었는데 에어팟 맥스는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애플이 자체 제작한 40mm 다이나믹 드라이브에서 전달되는 사운드는 에어팟 맥스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중저음, 중음, 고음 모두 훌륭하고 깨끗하게 들리는데 최적의 상황을 맞춰준다는 적응형 이퀄라이저와 컴퓨테이셔널 오디오 시스템 때문인지 힙합, 팝, 가요, 클래식 모두 최적화가 되는 소리가 상당히 자연스러워서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심심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소니 1000X 마크 4와 비교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해상력이 높은 것 같아서 공간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나이저의 모멘텀 3와 같은 타격감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베이스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제나이저 모멘텀 3와 비슷하게 묻혀있던 소리들이 살아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모든 사운드에 최적화되는 올가닉한 깨끗한 음질을 가진 올라운드 플레이어 헤드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통화 음질은 에어팟보다 뛰어납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폰 12로 통신사 AT&T 통화 시에 상당히 깨끗한 통화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에어팟 맥스의 통화음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오버이어 헤드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압이 강하게 느껴져서 처음에는 조금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미리 맛보아서 그런지 와우 팩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구입을 하고 늦어서 리뷰 영상을 제작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살펴봤던 소니 1000X 마크 4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이압으로 인한 어색함 없이 마치 연기처럼 스며들어서 소음을 없애주는 느낌이 동급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기능 중에서 가장 좋았었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타사처럼 단계별 또는 상황별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강력하지만 꼼꼼함과 세심한 면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맥스의 감동은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바로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에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기능을 작동시키면 헤드폰을 쓰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외부음이 들립니다. 총 9개의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자기 목소리도 아주 뚜렷하게 들리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때 소리가 왜곡되거나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음과 음악을 같이 듣는 상당히 놀라운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맥스의 진정한 감동은 바로 공간 음향 감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간 음향은 우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5.1 채널, 7.1 채널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로 녹음된 영화를 시청하실 때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에서도 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을 휘감는 극장식 서라운드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웅장함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공간 음향 버튼을 작동시키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우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분명히 영화를 보고 있지만 한번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가기 어려워서 극장식 사운드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비싼 서라운드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보다 에어팟 맥스로 감상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말 에어팟 맥스의 공간 음향을 감상해보기 전까지는 가격 자체는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애플 TV로 보는 C 시리즈나 액션 영화 트레일러만 보더라도 이미 영화 속 한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지불한 금액은 비싸긴 했지만 아깝다라는 생각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iOS 14이 제공되면서 에어팟 시리즈는 이제 사용하는 기기에 멀티 포인트로 연결되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애플 TV에서 자유자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맛 또한 너무나 즐겁습니다. 기기와 연결하고 음향 조절, 플레이 버튼도 더럽게 딜레이가 느껴지지 않게 작동되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심플하게 하이파이 오디오와 에어팟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헤드폰이라는 이 심플한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출시 일정은 무엇보다 아직 전파 인증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출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1월 초 출시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애플 스토어와 여의점 개점과 백투스쿨 이벤트, 에어팟 맥스 출시로 시들어 보일 수 있는 아이폰 효과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 맥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미리 유선 연결 단자인 3.5 파이트 라이트닝
라이트닝 케이블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딜레이 시간이 매우 짧고 기기 간 연결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유무선 음질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사용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에어팟 맥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냥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서드파티에서 분명히 이 이어 쿠션이 나올 것 같은데 무독성 쿠션을 구매해서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당히 무겁습니다. 착 달라붙는 느낌과 공간 음향으로 영화 보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착용을 했었는데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경추에 무리가 오게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방탄모를 처음 썼었던 생각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오래 착용하고 벗으면 나중에 뒷목에 통증이 생깁니다. 경추가 약하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길 권장해드리고, 일반 유저분들은 처음에 오래 사용하면 목에 강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헤드레스트가 있는 소파에 기대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맥북에 직접 손이 닿으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이전 맥북에서는 무상 수리를 해주었지만 애플에서는 더 이상 무상 수리를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터리 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애플케어 플러스 구입은 거의 필수일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에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항상 책상에 놓아두실 때는 헤드폰 스탠드를 사용하시거나 꼭 이어 쿠션을 아래쪽으로 놓아두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방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는 스마트 케이스 이외에 새로운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과, 그리고 타사기기에서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박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최신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애플 기기와 연동했을 때라는 상황에서는 에어팟 맥스는 최고 헤드폰이 맞습니다. 자, 장점 첫 번째, 공간 음향입니다. 극장식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음향이 아주 매력적이라서 꼭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헤드폰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음질이 조금 떨어져도 호환성과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제 음질까지 잡았으니 에어팟 맥스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맥으로 음악을 듣다가 아이폰으로 온 전화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나누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는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아무리 음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애플 기기에서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찾아서 듣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음질입니다. 높은 해상력의 깨끗한 음질을 바탕으로 음악과 상황에 맞게 최적화되는 방식은 어떠한 장르의 음악도 확실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EQ는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이 전하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니까 그냥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애플 에어팟 맥스는 오디오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애플 기기들을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70만원 가격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만큼 값어치는 한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서라운드 사운드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헤드폰은 에어팟 맥스가 유일하고, 음질 면에서도 높은 해상력을 보여주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 기기들을 사용하시면서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매를 꼭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 Santa, I've been good this year.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